안녕하십니까. 유라 힐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치료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치료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통사라고 하는 치료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치료 방법입니다. 통사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찾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통증의학과는 통증을 이제 잠재우는 걸 주로 원하는 거죠. 이제 염증이 있으면 염증 깔아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을 원인을 보다는 그냥 그걸 깔아앉히기 위해서 주위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뉴도케인 같은 마취제를 뿌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어느 정도 블록되면서 통증을 잡는,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해결됐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사실 해결은 안 되고 이렇게 언발의 오줌누이 같이 이렇게 덮게 되는 건데요. 통사는 좀 다릅니다. 통사는 통증의 원리와 통찰이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통증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요, 그걸 통찰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사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근육성 통증을 보면 TTP라고 부르는 근육이 조직을 잡아당긴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염증을 깔아앉힐 게 아니라 잡아당기는 근육을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NEP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나 이런 조직이 다른 부착부에 당겨서 이제 신경을 잡아당기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NEP라 부릅니다. 러브 인트랩먼트에서 신경을 포착한다고 하죠. 딱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 통증을 서로 섞이기도 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TTP와 NAP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어떤 진리나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컴의 면도날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현상을 설명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설명이 되지 않나 보고요. 단순한 그 수식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이제 진실로 보는 거거든요. 통사는 저한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사를 처음 접한 게 코로나 때였거든요. 거의 5년 전이 다 돼가죠. 코로나가 2021년 정도였으니까. 그때 회사가 평점을 받기 위해서 연수 강좌를 듣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연수 강좌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통사학회에서 이제 온라인 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걸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그런지 너무 감명 있게 들었었거든요. 항상 응급실로 통증 환자가 오면 그냥 약만 주거나 그 원인이 큰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찍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을 주고 재우고 뭐 이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통사를 보고 나니까 너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대부분의 의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사 치료를 하는 의사는 제가 봐서 1%도 안 되거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걸 이제 하게 됐었는데, 치료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엄청 열심히 했죠. 아는 것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처음에 봤던 환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가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신데요. 머리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뒷골이 막 아프고 막 엄청 두통이 심해서 오셨는데, 주사를 줘도 뭐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고 CT 찍어도 크게 나오는 것도 없어서, 이때 제가 용기를 내서, 그때는 완전 통사 어린이 통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뒤쪽은 목 뒤쪽에 이제 토착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이제 주사를 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뭐 사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의욕이 되게 앞서던 시절이라서 이제 주사 치료하고 30분 후에 갔더니 환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어때요? 했더니 환자가 두통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자기가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팠었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을 다녀도 계속 아파서 엄청 괴로운데, 이번에 선생님이 두통 치료하고 나서 두통은 안 좋아지는데 어깨가 너무 편해져서 좋다고 한 그 환자가 이제 처음에 제가 통사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두통은 그대로인데 어깨가 안 아프면 살 것 같다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 통사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이제
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또 운명적인 두 번째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환자는 60대 후반의 남자 환자로 폐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폐가 원래 폐쇄성 폐질환이라 해서 COPD라고 했는데 기존에 COPD가 있던 환자가 급성 악화돼서 이제 응급실 방문했고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제 저한테 올라왔던 케이스거든요. 그 환자를 보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산소를 굉장히 좀 주는 편인데도 산소 포화도 90밖에 되지 않고 호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이대로 두면 결국 인공호흡기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새벽이라도 안 좋아지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환자였는데 그때 문득 이제 스내피 중에 그 등에 주사하면 폐하고 심장에 작동하는 스내피가 있거든요.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올라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 환자를 주사기를 만들어가지고 등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자세를 잡아가면서 이제 놓게 되거든요. 이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이제 좋아질라나 생각하고 있다가 아유 좋아지겠나 삶 안 좋아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인공호흡기 달아야지 싶어서 새벽이라도 안 좋아지면 달려고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환자는 정말 인공호흡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이제 심장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빨리 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삭관술을 해서 목 안에 대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걸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호흡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냥 산소 2리터 정도만 줘도 그냥 숨 쉬는 게 너무 편하고 환자 얼굴이 너무 편한 상태로 돼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고 이때 이제 통사에 대한 엄청난 이제 그 뭐랄까 통사에 빠져들게 됩니다. 진짜로. 와 이봐라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치료 안 했으면 너무 환자가 힘들었을 건데 주사 몇 대로 인공호흡기도 안 달고 중환자실에 하루 만에 바로 일반 병실로 가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빠져들게 된 거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또 환자를 한 명 보게 되는데 이분은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셨는데 배가 아프다 오셨어요. 배가 이제 우측 하복부가 아프니까 꼭 맹장처럼 아파 오셨거든요. 그냥 환자 보고 CT 찍어 봅시다 했는데 CT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나와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하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환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CT 찍은 게 벌써 5번째다고. 자기가 배가 아파서 오면 항상 맹장염 의심돼서 CT를 찍는데 그때마다 CT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배는 가끔씩 이렇게 아프고 특히 생리 때 되면 더 아픈데 생리통하고 구분도 안 가고 항상 오른쪽이 아프니까 CT 찍는 것도 너무 지겹고 힘들다 해가지고 다시 배를 만져보니까 이게 그 감각신경성 통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부위만 아프고 꽂아봐도 아프고 약간 그 대퇴외표신경이라고 해서 신경 따라서 아픈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데 싶어서 제가 그때도 이제 통사적 치료를 좀 하게 됩니다.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사를 이제 여러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자가 딱 그대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사를 맞아도 진통제를 맞아도 전혀 좋아지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한 번에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통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응급실에 근무하니까 제가 항상 출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당직 때마다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통증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신기했던 고 통사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환자신데 거제도에서 오시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자율신경도 있고 쏘따라 부르는 그 호흡권에 그 경직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기도 하고 일단 배가 너무 아프다는 게 메인이었고요. 소화도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스내피라고 하는 자율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3개월에서 한 보통 뭐 4개월, 뭐 길면 5개월 정도 잡긴 하는데 보통 3개월 안에 좋아진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너무 오래돼 20년 넘게 이런 증상이 있던 환자라서 그런지 반응도 너무 없고 저도 6개월 동안 치료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해야 되나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잘 믿고 계속 오셔가지고 근 한 1년 정도 치료를 계속 하게 됩니다. 주 1회 정도 해서라도 이제 계속 저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행히 그분도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오셔서 거의 1년 동안 치료했는데 거의 한 11개월, 12개월, 1년쯤 되니까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좀 시키고 해서 그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체력도 좋아지시고 배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진짜 거의 1년 동안 치료하면서 제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환자가 잘 믿고 와서 치료해서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게 또 엄청난 제 자신감과 어떤 통사 치료에 대한 강력한 어떤 믿음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환자도 되게 많죠. 되게 많고 치료하면서 정말 의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이 네 분은 정말 통사라는 치료에서 큰 희망을 줬던 환자 같습니다. 넋두리 같기도 하고 뭐 재밌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만은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 해줄 게 없거든요. 특히 아까 중환자실 그 환자는 너무 환자가 많은 게 중환자실이 있으면 환자들이 진짜 안 좋습니다. 상태도 안 좋고 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의식 있는 환자들도 되게 힘든 게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욕창도 생기고 허리도 아프고 막 등도 아프고 다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고 등 아픈 환자도 치료했었는데 이런 거는 좀 다른 사람도 알면 좋겠다는 생각 꽤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중환자실에 있어서 극적으로 좋아져서 나올 수도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가면 진짜 많이 아픈 환자들,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 천지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알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치료를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치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가세요.